예, 오늘은요, 죽은 시인의 사회 줄거리 위주로 영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ead Poets Society.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죠. 웰튼 아카데미라고 입학식 날 풍경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훈은 전통, 명예, 규율 최고. 요건데요. 아이비리그의 75%의 학생을 진학시켰다고 합니다. 자부심 쩔겠죠. 그런데다 보니까 수업이 여기 호랑이 선생님 조경환 씨 아닙니다. 그 또 킹스맨 에이전트 아니고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기는 이제 매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아니라 너가 빠집니다. 매가 사람을 만든다는 좀 억압과 어떤 그 복종, 오베이를 강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전통의 그 성적이죠. 75%를 아이비리그에 보내는 그걸 하기 위해서 애들을 잡들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근데 이제 한국에서 11시,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하고 그냥 뭐 이런 걸 보면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학교도 목표는 only one, 좋은 대학교 많이 보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선생이 한 명이 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죠. 키팅 선생이라는 분인데 과목이 영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어문학, 국문학, 한국어로 된 문학. 얘네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된 문학. 문학 선생님입니다. 문학 선생님. 이분이 옵니다. 키팅 선생님. 그러한 뒤 첫날 첫 시간부터 교실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로 하나 조져갖고 빠따 쳐갖고 애들 무섭게 한 다음에 1년간 말 잘 듣게 하려나 그랬더니, 애들은 그런 사고가 없죠. 우리나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왜 불렀는지 애들이 이제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그때 나갔더니 복도 창밖을 봐라. 수업이 시작되고 조용한 이 학교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시간에 이 창밖도 보고, 또 까르페 디엠, 이 영화 때문에 이제 까르페 디엠의 옛날에 싸이월드고 뭐 어디고 간에 막 난리가 났었죠. 도배를 했었습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뜻인데,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걷어라. 시인은 왜 이런 얘기들을 하겠니? 인간은 결국엔 다 죽는다. 결국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시를 쓰고 낭만을 찾고 현재에 충실해라. 창밖을 봐라. 징글벨 소리 안 들리니 뭐 이런, 어쨌든 감성. 얘들은 그냥 공부만 이렇게 하도록 그 학부모들도 보냈고 학교도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문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면에 밭 가는 소리에 밭을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애들이 공부 안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뭐 그런 집안에서, 또 그런 학교의 교육에만 익숙했던 애들이 처음엔 좀 당황을 합니다.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듣다 보니까 얘기에 빠져들거든. 막 까르페 디엠 있어 보이잖아 일단은. 근데 이제 현재 충실하고 너네들 내면의 세계도 좀 보고 시에 대해서도 너네들이 격하게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거기다 선생이 이제 자기를 선생이라고 안 불러도 된다, 캡틴이라고 불러도 된다. 캡틴 오마이 캡틴. 여기서도 유명한 대사죠. 캡틴 오마이 캡틴. 이게 나중에 이제 영화 말미에서 또 감동을 줍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이제 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시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시를 뭐 너무 평가하고 재단하고 뭐 점수화해야 되고 막 그 분류를 해버리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교과서 이건 잘못된 거다. 찢어버려라. 찢어서 없애라. 뭐 그래서 애들이 이건 또 뭐야? 파격도 너무 센 파격이죠. 교과서를 선생님이 책을 찢으라고 하니까 찢어서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주고 막 진짜 버리는 것까지 다 시킵니다. 그래서 시를 누가 이렇게 점수로 분류할 수 있냐? 각자 가진 어떤 상황과 가치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시는 다 다르게 느껴질 텐데, 점수를 매기라고 이렇게 그 교과서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교과서는 좋은 시, 나쁜 시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쓰레기 같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찢어서 과감하게 버려라. 이렇게. 그래서 커팅 선생이 아닌가 할 정도로, 키팅 선생님은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은 찢어서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모이는데 칠판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정관념을 좀 깨버리는 선생님입니다. 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보이죠. 그래서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생각하는 법을 새로 배우게 될 거고, 말과 언어의 맛을 배우게 될 거다. 시가 아름다워서 읽고 쓰는 거 아니요.
인류의 일원으로 우리가 한 명 한 명 모여서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를 읽고 쓰는 거요.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의학이나 법률, 경제, 기술 이런 거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니까 배우는 거고, 시와 아름다움, 낭만, 사랑 이런 것들은 삶의 목적인 거다. 뭐 이런 말합니다. 애들은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좀 이 표정들 보세요. 좀 쇼크 받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학교의 교훈이 뭐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규율이라는 게 학교에 이렇게 가장 강하게 또 작용하는데, 그 규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에 귀 기울여라. 뭐 요거 이제 교장하고 한번 맞닿아 뜨자 뭐 이런 발언이죠.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는 충격이 되면서도 새롭게 어떤 그 새로운 관점 또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눈을 뜨게 되는 수업인 거죠.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선생님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 졸업생 명부를 보다가, 아, 우리 학교 출신이셔? 이렇게 알아내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여기서 Dead Poets Society,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어떤 동아리 서클의 그 창립 멤버였다는 걸 이제 알게 돼, 애들이. 그래갖고 너무 궁금하잖아. 잘생겼네, 이제. 그래갖고 찾아갑니다, 선생님한테. 그래서 What do you mean, that post society? 죽은 시인의 사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엠바고를 걸어요. 이거 남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다는 조건으로 얘기해 줄게. 그래서 학교 근처에 이제 인디언 동굴이라는 조그만 동굴이 있나 봐요. 거기서 모여갖고 막 그 좋아하는 시인들 시를 낭송했던 모임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 지은 자작시도 낭송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입과 혀에서 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꿀 같은 시가 흘러나왔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청소년들의 어떤 시 모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흐뭇하게 듣는데, 원래 비밀 장소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갖고 애들이 죽은 시인의 사회 이 시즌 2를 만들자, 우리가 이 모임이 끊긴 것 같은데 이거 심폐소생해서 우리가 이어가 보자, 이렇게 또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학교 근처를 뒤지다 보니까 진짜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비밀 동굴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 죽시사, 이거를 이제 명맥을 이어갑니다. 자작 시도 읽고 뭐 유명한 시인도 시를 낭송하고 하다가 이제 연주까지 하고 뭐 그래요. 그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이나 학교에서 너무 억압받던 거를 조금씩 이렇게 억압받았던 걸 좀 많이 털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도 좀 배우게 되고, 예술, 문화 이런 거 정말 점수랑 상관없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을 건데 그런 어떤 매력도 배우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이제 선생님이 교탁에 올라가요, 구두발로. 그러니까 애들 또 놀래지. 뭐 파격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교탁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신성하고 거길 발로 밟고 올라간다, 그럼 뭐 난리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직접 여기를 올라가서 늘 보던 각도에서만 보지 마라,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이 교실 니네들한테 너무 낯이 익은 곳인데 이 각도에서 본 적이 있니?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봅니다. 그래서 니네들도 여기서 한번 올라와서 니네가 맨날 봤던 그 교실이 아닌 다른 느낌을 좀 받아봐라, 그러면서 애들 또 교탁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애들도 한번 올라가 봐요. 봤더니 좀 다르지. 이 행동을 안 하고 졸업한 애들은 절대 못 봤을 각도에서 새로운 느낌의 어떤 그 교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좀만 달리해도 정말 새로운 그 발견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애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수업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친구 완전히 범생이고 소심하고 상처 잘 받는 친구도,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러잖아요. 그 신해철 씨의 그 노래. 그런데 이거를 이 친구가 발견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자기는 연극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뛰었고, 내가 연극을 하면 어떨까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잘해낼 것 같고 또 잘하고 싶고, 뭐 연극에 대해서 열정이 이제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극을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데, 문제는요, 로보캅도 쫄게 만들었던 이 양반이 아빠야. 로보캅하고 싸웠던 요 양반이 아빠야. 그래갖고 이 양반의 그
가치관은 더 학교보다 세요. 무조건 복종이야. 의사 될 때까지 넌 내 말 무조건 복종해 이거거든요. 그래갖고 아빠한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밀로 하고 연극 오디션에 자기는 참가하기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학생은 이제 막 그 다른 학교 파티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교 좀 까졌어. 여기는 까르페 디엠이라 그냥 카페에서 디비저. 까르페 디엠이 아니라 카페 디비저 모임이야 여기는. 그래갖고 물고 빨고 난리가 나죠. 근데 거기서 어떤 여학생을 봤는데 야는 또 이게 이런 애들이 꽃잎은 줄 듯 말 듯 향기를 내고 이렇게 얘 무릎을 베고 잠이 듭니다. 야 여기서 잠들면 너 웃자냐. 얘 무릎을 베고 자는데 얘가 그만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힘센 일진이 있거든요. 걔가 얘를 찍어뒀는데 얘가 못 참고 갑자기 여기서 까르페 디엠 그래 현재를 죽여라 그러고 여기다 자는데 뽀뽀를 했다가 이렇게 줘 터집니다. 그냥 만신창이가 되게 줘 터져요. 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없던 용기를 내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고 그 또 이제 어떤 애가 또 학교 신문에다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타이틀로 또 애인 구함 이걸 냈다가 이제 난리가 나요. 그래갖고 뭐 그 광고를 냈는데 교장이 그래갖고 전 학교 전 학생들을 다 모아갖고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데 야가 또 갑자기 얘는 이제 코미디건이 되겠다고 꽂히네요. 그래갖고 갑자기 전화기를 따라라라 이러는데 전교생을 보는 데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 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여학생도 입학시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바로 교무실 와서 빠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버는 타입이긴 한데 이게 이제 변화를 적용시키다 보면 이제 부작용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선 보기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빠따지를 이제 당합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근데도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하나도 발설하지 않고 빠따를 맞습니다.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빠따 50대 맞았었어요. 그 어디 그 동아리 그 들었다가 특별활동만 들었다가 너무 애새끼들이 아닌 거라 그 선배들도 그래갖고 나오겠다 했더니 탈퇴방으로 빠따 50대 맞아야 된대. 나 암소리 안 하고 다 맞았잖아. 집에 왔더니 빤스랑 살이 붙었더라고. 피가 터져갖고 싫은 거야. 어쨌든 그 연극하는 거를 이제 로보캅 아빠한테 안 들키려고 했는데 들켜버렸어. 소문이 어디 뭐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안 되잖아. 들켰는데도 계속 몰래 연극을 합니다. 이 닐이라는 학생이. 그래갖고 했는데 또 연기에 소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관중들은 막 박수 뭐 환호로 야 쟤 너무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잘 잡은 거지 진로를.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걸 또 저 무대 뒤에서 봅니다. 그래갖고 바로 끝나자마자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귀때기를 잡고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겁을 줘요. 너 여기 학교 자퇴시킬 거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가서 거기서 졸업한 다음에 하버드 의대에 내가 장을 지진다. 너 꼭 입학시키겠다. 뭐 그래갖고 그냥 아들을 뭐 얘기를 듣지도 않아요. 얘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그런 거 듣지도 않고 그냥 닥쳐라고 하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갖고 걔가 아빠한테 한마디만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다가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그날 밤에 아빠 서재에서 미국은 총이 있잖아요. 슈퍼마켓에서 총 살 수 있잖아. 근데 그 아빠 서재에서 아빠 권총으로 애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 친구들도 이제 뭐 놀라고 슬프고 뭐 그러는데 아빠 엄마도 놀래죠. 죽을 줄까지는 몰랐겠죠. 뭐 알았으면 그랬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아빠도 놀라고 엄마도 슬퍼하는데 결국에 그래도 이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장하고 아빠 엄마는 책임을 누구한테 쏟느냐면 이 해괴한 수업을 한 이 키팅 Are you kidding me? 장난해? Are you kidding me? 이 문학 선생한테 돌립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고 또 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학생들을 겁줘갖고 키팅 선생한테 불리하다는. 그러니까 그 선생의 수업 때문에 이런 이상한 생각과 행동들을 했고 애가 자살까지도 하게 됐다. 선생은 이상한 수업을 했다. 우린 그게 싫었다. 뭐 이런 자술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생은 해임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 시간은 교장 선생이 애들 이제 표정이 뒤에만 봐도 표정이 나오죠. 엄숙하잖아요. 바짝 일어서야 되고 다시 이제 오베이 복종 문화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교장이 직접 문학 수업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빼놓고 간 물건이 있다고 수업 중에 들어옵니다. 근데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고 느꼈거나 또는 자존감이 낮은, 애들한테는 그런 교육하고 자기는 정작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선생이었다면 이렇게 안 왔겠죠. 근데 뭐 밤에 몰래 와서 짐을 다시 빼간다던가 뭐 그 짐을 포기한다든지 그럴 텐데, 그것도 교장에 수업 진행하는데 와서 잊고 간 물건이 있다고 수업 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짐을 챙겨서 가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캡틴? 그러고 부릅니다. 이 캡틴이란 말을, 용어를 쓰는 걸 보면 이제 이 선생을 존경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장이, 너 누가 함부로 움직이고 말을 하래, 이제부터 말하는 놈은 퇴학이야, 그랬는데 애들이 하나 둘 일어납니다. 뭐 이건 미국 영화에서 많이, 카톡이 와버리네. 카톡이 와버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그냥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다 책상에 올라가요. 이게 이제 책상에 올라가는 행동 자체가 이 선생을 이렇게 존경의 의미를 담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책상 위로 올라가서 키팅 선생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하나 둘 캡틴 오마이 캡틴을 불러보면서 선생님을 떠나 보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다, 모두 진짜 고맙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어찌 보면 갑자기 끝나는 건데 생각할 거를 많이 던져주고 영화는 끝나죠.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죽은 시인의 사회인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한번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뭉클함이 좀, 저도 이거 보다가 좀 뭉클했는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좀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낭만, 아름다움, 사랑, 이거는 어떤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과 시를 좀 즐겨야 된다,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게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